자, 이번 강의에서는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하고 원칙,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가 나오죠. 자,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 재산의 피보험자 재산입니다. 자, 이게 직접 생긴 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함으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을 손해보험이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자신의 재산에 직접 생긴 손해도 가능하지만 우리 책임보험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자, 일반적으로 상법상에 나와 있는 보험계약의 개념입니다. 자, 상법 638조에 나와 있죠. 자,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입니다.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죠. 자, 불확정한 사고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계약의 의미로 보게 되면 일방이 보험료 지급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사고 발생한 경우에 일반적 급여를, 즉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걸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러한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구회 시험에서 15점짜로 출제되기도 했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일반적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인데요. 여러 가지 특성을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불요식 계약이다. 또 요물계약이 아닌 낙성계약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손해보험계약은 특별히 정해진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식행위, 어떤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요식 계약이다. 그런 말 쓰는 것이고요. 또 계약자의 청약, 또 보험자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이 일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약하고 승낙이 일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손해보험 계약은 불요식 계약성, 또 한 가지는 낙성 계약성,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낙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분들 일단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되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물건의 이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건의 이전이 급부의 조건으로 되면은 요물계약이란 말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청약 승낙만 일치가 되면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낙성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손해보험 계약은 계약 중에서도 유상계약성입니다. 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있잖아요. 근데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자,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 또 우리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한 관계를 유상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이 서로 하겠죠. 그래서 유상계약입니다. 만약 무상계약이라면 내가 혼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증여 같은 거 이런 것은 보통 무상성을 띈다고 보겠지만 물론 증여를 계약으로 봤을 때요. 자, 그래서 일반적 계약자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그러한 성격을 유상계약성이다. 또 쌍무계약성은 양자 모두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대가성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쌍무계약. 자, 그런 의무가 없는 우리 현상강으로 이런 것들 보통 편무계약으로 보통 오거든요. 편무계약은 일방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쌍무계약성은 양자 모두의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손해보상 의무가 있고 또 우리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죠. 이게 서로 대가성을 갖는 관계입니다. 자, 대가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을 해야지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보상 의무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가 대가성이 있는 그런 계약을 우리는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보험계약도 쌍무계약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상행위성입니다. 이 말은 손해보험 계약 그 자체도 우리 상법상 말하는 상행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상행위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영업행위 성격을 띈다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 자체도 상행위성이 있다, 즉 영업행위이다라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손해보험계약은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성 우리가 정형계약성 이렇게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부합계약이나 정형계약이다 이 표현 자체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계약자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 간에 일종의 계약의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근데 워낙 다수를 상대하다 보면 모든 계약서 다 작성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정형화시켰다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은 손해보험은 동일의 많은 계약을 간편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 계약 내용 등을 미리 정형화시켜놓았다는 이야기죠. 미리 다 정리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합계약에 속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만들어놓은 계약 조건, 다시 말하면 우리 보험자가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 약관 내용들을 다 작성해 놓은 것 있잖아요. 상대방 당사자는 그대로 따른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합계약서 인해 가지고 보험 약관이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약관 내용은 같은 동질의 위험인 같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약관 내용이 다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험 약관은 다 전부 다 동일하다. 그런 의미 성격이 부합 계약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최고 선의성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계약 특징 중 한 가지가 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선의성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자가 우리 손해보험 계약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모든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손해보험 계약은 이런 최고 선의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계약이다. 그래서 손해보험 계약 특성 중 한 가지가 최고 선의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계속 계약성도 특징이죠. 자, 이 말은 손해보험 계약은 한 번만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일정 기간에 걸쳐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존속시켜주는 법률행위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계약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아마도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죠. 1년 단위로 가입했다. 그런데 도중에 사고 발생돼서 보험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1년간은 계속적으로 우리 보험 계약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계속 계약성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에 관한 것은 일반적 분료식 계약이다. 그래서 낙성 계약입니다. 분료식 낙성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일반적 손해보험 계약은 유상 계약이죠. 유상이 어떠냐? 쌍무 계약성에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일반적 손해보험 계약은 상행위성입니다. 상행위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손해보험 계약은 부합계약성이죠. 부합계약성이다. 또 최대 또는 최고 선의성을 요구하는 계약이다. 또 한 가지는 계속 계약성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손해보험 계약의 특성입니다. 분료식 낙성 계약. 자, 분료식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낙성 계약은 항상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특별히 물건의 이전 등을 조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유상 쌍무 계약입니다. 자, 또 상행위성, 부합계약성, 최고선의성, 계속 계약성이죠. 자, 이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구회 시험에서는 5개 행위를 제시했죠. 그래서 5개 특성을 제시하고 거기 내용을 쓰시오라고 해서 15점짜리가 나왔어요. 곧 이 말은 5개를 제시했다는 것은 하나당 3점으로 처리해가지고 3, 5, 15에서 15점 문제를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